안녕하세요. 매주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모아 맥락과 흐름을 읽어주는 기자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6월 3일 대한민국은 또 선거를 합니다. 20대 대통령을 뽑은 지 3년이 좀 넘었는데 또다시 투표하게 됐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맞은 대통령 탄핵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씁쓸하기도 하고 허탈한 면도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헌재의 말대로 정치는 정치로 풀 줄 알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소통할 줄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5개월 전 용산 출입 기자로 법정모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한 번쯤은 성공한 정부가 나오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지난해 대통령 긍정평가는 줄곧 20%대였고 불통과 고집의 정치, 아내 감싸기로 여론은 더 나빠지고 있었죠. 2017년에 만난 검사장이 대통령이 될 줄 몰랐고 소통하길 좋아했던 사람이 이렇게 불통이 될 줄도 몰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많은 소통을 위해 선택했던 용산시대는 저물어가는 중입니다. 파면되고도 일주일을 더 관저에 머물던 전직 대통령 부부도 11일부로 완전히 용산을 떠났습니다. 재출입처도 더 이상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고요. 다음 대통령이 용산에 얼마나 머물진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한 제2의 용산 시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시대를 열기 전 회자 정리의 심정으로 법정모독을 준비했습니다. 굿바이 용산입니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상징인 용산 대통령실의 탄생 배경은 소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실패 이유 중 하나가 소통을 못해서라니 참 아이러니하죠.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열흘 뒤 청와대 입성 불가를 천명합니다. 취임까지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죠.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자 소통 제약의 공간이라고 봤고 소통에 방점을 둔 새로운 집무실을 꾸리겠다고도 했습니다. 그게 용산시대의 서막이었죠. 임기 초반까지 윤 전 대통령은 소통의 진심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때부터 유난히 소통을 강조했죠. 혼밥하지 않겠다. 자신을 욕하는 야당과도 밥을 먹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시도한 도어 스태핑은 그만큼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그 결말이 뭔지는 모두가 알죠. 임기 초반에 이어진 인사참사와 설익은 정책, 거기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까지 나오면서 도어 스태핑이 대통령에겐 추궁의 자리가 됐습니다. 설명보단 녹이 띈 반박이 먼저였고 아마 그때쯤 레거시 미디어를 유튜브보다 못 믿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폐지된 뒤 제가 출입할 때는 대통령이 이동한 경로에 기자들이 들어갈 수 없게 공무원 출입증이 있어야만 카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벽이 세워지면서 대통령이 언제 출퇴근을 하는지 모르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얼굴은 TV나 기자회견 때만 볼 수 있게 됐죠. 또 다른 단절의 시작점은 임기 초반에 있었던 대규모 참모진 경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출범 직후 대통령실엔 국민의힘 출신 보좌진이나 당직자, 여당 추천 인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원래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직자 차출이 많아집니다. 의원들의 보좌관 추천도 많고요. 정치 경험이 없던 대통령이니 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초반에 대통령실의 보좌 미흡 논란이 연이어 발생했고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3달 만에 20%가 됐습니다. 거기다 당은 이준석 당시 대표와 친윤계의 권력 싸움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실세 논란이 대통령실 장악력까지 번지면서 참모진 개파 논란까지 대두됐죠. 결국 인적 쇄신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됐죠.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만 해도 인사 개편은 쇄신의 의지로 읽혔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임기 중반부로 갈수록 책임 정치나 쇄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으니 그때만 해도 정말 바꿔보겠다는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의도와 다르게 대통령실의 검사 라인, 김건희 라인 입지만 더 공고하게 됐죠.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을 택한 윤 전 대통령 내외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은 줄고 심기보자는 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점점 바깥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수석도 몰랐던 총리 비서실장 기용설이나 배경도 설명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2,000명만 고집하던 의대 정원 등이 그 결과물이었죠. 그러다 보니 소통의 상징이었던 용산은 어느새 불통의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거기다 군 출신의 충암고 라인이 주축이 됐던 비상계엄 때문에 대통령실과 군이 가까운 건 안 좋다는 이미지까지 더해져 용산 집무실을 계속 쓰겠다는 차기 주자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496억 원이면 옮길 수 있다던 윤 전 대통령의 말과 달리 용산 집무실 이전 비용은 관련 부대 시설 이전 비용까지 포함하면 3천억이 더 사용됐다는 이야기도 있죠. 아직 다 완성된 것도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연쇄 이전을 해야 했고 합참본부는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해 처음 말한 비용의 몇 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도 채 쓰지 못하고 또 이전을 할지도 모른다니 일회용치곤 너무 비싼 값을 치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와대와 용산을 다 출입해봤지만 용산 이전의 장점이 뭐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집무실로 세종시도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어디가 됐든 제일 중요한 건 텀이 되지 않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아닐까요? 처음 소통을 약속했던 전임 대통령의 불통은 결국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 이유 중 또 하나는 공사 구분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 구분되지 않은 공사 경계엔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처럼 대놓고 한 표로 2명을 뽑아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조만 하겠다던 여사의 반전 행보는 임기 내 논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이래 여사 리스크는 상수였죠. 대선 기간에도 개사과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참모는 여사에게 정무팀을 붙이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 화만 샀단 일화가 있습니다. 여사가 정치를 싫어해서 별도 조직도 보좌도 필요 없다며 제2부속실을 폐지했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됐죠. 생각보다 여사는 정치에 많이 개입했고 정식 보좌가 없으니 대통령 보좌팀이 지원해야 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인사에게 들은 말인데 대통령이 자신이 보는 보고서와 같은 걸 여사에게도 주라고 했더라고요. 또 여사가 현안의 맥을 잘 파악한다며 대통령이 대놓고 뿌듯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거를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했던 대통령의 생각이 취임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게 드러나는 면면이죠. 무엇보다 여사의 문제는 단순히 남편 일에 조언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선거 개입 정황이나 명품백 수수 등 실제하는 문제로 부상했다는 겁니다. 야당의 무차별적인 공격도 있었지만 명태균 게이트나 명품백 사건은 그냥 마녀사냥으로 선긋고 넘어가기엔 국민 정서와 맞지 않았죠.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사가 순진해서 박절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안타까워하는 남편 입장보단 공사 구분을 할 줄 아는 가족에겐 좀 더 박절한 대통령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여사의 문제가 공동정부, 권력의 사유화 논란까지 가기 전 브레이크를 걸 기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측근으로 불렸던 검사 후배들이 여사의 조사를 주장했을 때입니다. 여론이 더 나빠지기 전에 윤 정부가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노력을 조금만 더 했더라면 용산이 여사 보호소 이미지로 굳어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에게 여사 문제는 늘 경로 버튼이자 성역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최측근으로 가장 아끼는 후배이자 동생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와의 결별도 결국은 김 여사 문제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 인사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으로 심화된 윤한 갈등은 정부와 여당을 흔들었고
총선 승리까지 위태롭게 했습니다. 런종석 사태나 회칼 발언 등 암초도 많긴 했죠. 하지만 대통령 측근이자 검찰 수사관 출신인 주기한 씨가 비례대표 당선권에 들지 못하자 바로 대통령 민생특보로 임명했던 건 윤한 갈등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선거에서 질까 전전긍긍했었는데 정작 대통령은 선거 져도 돼 라고 했으니 그때도 공보다 사가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헌재에선 대통령이 비상계엄권을 쓰기 전 국정을 주도하고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죠. 검사 시절처럼 후배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용산 시대는 천일보다는 길지 않았을까요? 여사 역시 공사 구분을 못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운명 공동체인 부부니까 남편이 오른 대통령 자리에도 자신의 지분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대통령이 자신과 함께 결정하고 판단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이런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하는 걸 보면요. 비상계엄 이후 나오는 여사의 말과 행동들도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 이상의 행동으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쌓여 지금의 권력 사유와 공동정부 논란까지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1일 전직 대통령 부부는 용산을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파면되고도 일주일 동안은 한남동 관저에서 손님도 맡고 만찬도 열었죠. 그리고 사저로 돌아갈 때도 파면된 대통령보단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관저 앞에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주먹을 쥔 손동작과 MKGA의 빨간 모자를 썼고 사저에선 주민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란 말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쉬운 것도 없고 국민에게 미안한 것도 없어 보였죠.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저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모자를 변형한 Make Korea Great Again 모자를 보면서 묘하게 재선한 트럼프가 떠올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선동가였던 트럼프를 롤 모델로 다시 재선까지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요. 다음 정부에서 개헌이 이뤄져 대통령 중임제로 바뀌면 윤 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상황이 과연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 용산을 떠나면서 많은 특권이 사라졌고 그중 하나가 불소추 특권입니다. 불소추 대상이 아닌 내란죄의 재판은 시작됐지만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시효가 멈췄던 사건들은 화면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됐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한 발언은 선거법 위반에 걸려있고 취임식 전날 나는 공천 개입 의혹 발언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저지 지시 여부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초동 사저에서 10분 거리인 서울중앙지검에선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이어지고 있죠. 수사팀은 이미 지난 2월 말 여사 측에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조만간 여사를 검찰청사에 부를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고 김상민 전 검사 출마를 위해 김영선 전 의원을 회유했다는 명시 측 주장도 있습니다. 거기다 지난해 7월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를 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명품백 사건과 무혐의 종결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항고장도 접수돼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죠. 대통령실이 줄곧 여사의 무죄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던 전주 손 씨 역시 유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손 씨와 여사의 거래 시기나 직접 투자 여부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동안 여사가 손해를 봤다. 전 정부에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는 주장에 반박의 여지가 생긴 만큼 어떻게 될지는 장담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었던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용산에 가면서 멈췄던 수사 시계는 더는 멈출 일이 없습니다. 용산을 떠남과 동시에 전직 대통령 내외는 많은 의혹에 답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저를 떠나는 날 윤 전 대통령은 메시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 파면되고 일주일 지나 나온 메시지지만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다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길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윤 어게인이 아니어야 할 겁니다. 한때 5천만 국민을 책임졌던 대한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무게, 균형 잡힌 바른 길이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법정 모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모독,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